토요일 오후 3시 정은이는 오늘도 같은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경쾌하게 울렸죠. 익숙한 원두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주말 오후인데도 손님이 많지 않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사장이 인사했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 자리로 향했습니다. 창가 두 번째 테이블. 햇살이 적당히 들어오는 그 자리였죠. 이곳에 온 지 벌써 몇 달째였어요. 처음엔 그냥 산책하다 들른 곳이었는데 어느새 매주 토요일 3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하게 됐습니다. 라떼 한 잔 주세요. 항상 똑같은 주문이었어요. 은희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읽기보다는 그냥 펼쳐두는 용도였죠. 집중이 잘 안 됐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처음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하루를 보내는 것도 다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토요일만큼은 이곳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라떼 나왔습니다. 사장이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하얀 거품 위에 나무식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티가 났지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은희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쓰지도 달지도 않은 적당한 맛이었죠. 요즘 모든 게 그랬습니다. 그저 적당하고 무난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연인, 아이 손을 끌고 가는 부부, 웃으며 대화하는 친구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은희만 혼자였습니다. 카페 한다른 테이블들을 둘러봤어요. 젊은 여성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은희는 달랐어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목적도, 만날 사람도, 할 일도 없었어요. 그저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나온 거였죠. 책장을 넘겼지만 글자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같은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붕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은희는 시계를 봤어요. 4시가 다 되어 가더군요.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지만 뭘 했는지 모르겠었어요. 주위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은희 자리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창가 두 번째 테이블, 혼자 앉은 여자, 반쯤 식은 라떼 한 잔. 매주 반복되는 풍경이었습니다. 카페는 아늑했어요. 따뜻한 조명에 부드러운 음악, 친절한 사장까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것 같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은희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카페라도, 아무리 맛있는 커피라도 혼자 마시는 커피는 허전했습니다. 그 시간, 카페는 사람은 바뀌어도 은희의 자리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마시는 커피는 점점 더 쓰게 느껴졌어요. 은희는 커피잔을 비우고 책을 덮었습니다.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더 오래 앉아 있어도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3시, 은희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거든요. 중년 남성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가 단정하고 커피잔 옆에는 손글씨,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는데 말이죠. 어서 오세요. 다른 자리에 앉으실래요? 사장이 눈치를 챘나 봅니다. 은희는 어쩔 수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라떼 한 잔 주세요. 주문하면서도 자꾸 그 남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가끔 노트에 뭔가 적더군요. 예쁜 필기체였어요. 저 사람도 혼자네. 자신처럼 혼자 와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또 있다니 신기했어요. 1시간 후,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요. 사장에게 인사하는 걸 보니 단골이었나 봅니다. 남자가 나간 후 사장이 다가왔어요. 미안해요. 그분도 매주 토요일에 오거든요. 매주요? 신기하게 손님이랑 똑같은 시간에 와요. 2시 반에 와서 4시까지.
은희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났어요. 왜 같은 시간에 올까? 그 사람도 외로운 걸까? 처음으로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토요일이 왔어요. 은희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2시 40분쯤 카페에 도착했죠. 자리에 앉아 문을 힐끔거렸어요. 그런 자신이 우스웠지만 궁금했거든요. 2시 50분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어요. 은희와 눈이 마주쳤죠. 남자는 잠깐 멈췄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은희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그때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2분. 같은 시간에 늘 오시네요. 소개해드릴까요? 서도영입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은이에요. 매주 같은 시간에 오신다니 신기한 우연이네요. 도영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이 근처에 사세요? 걸어서 10분 정도요. 저는 버스로 한 정거장이에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오늘도 따뜻한 라떼 드시네요. 도영이 은희의 커피를 보며 말했습니다. 관찰을 하고 있었나 봐요. 네. 항상 라떼만 마셔요. 좋은 선택이에요. 여기 라떼가 맛있거든요. 처음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책을 자주 읽으시나 봐요. 커피 마시며 읽으면 집중이 잘 돼서요. 은희 씨는 책을 안 가져오셨네요. 가져와도 잘 안 읽혀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저도 그래요. 사람은 필요하지만 조용한 곳이 좋을 때가 있죠. 서로 비슷한 처지인가 보더군요. 30분 정도 대화했어요. 길지 않았지만 은희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도영이 일어나며 물었어요. 네, 그럼 또 뵙겠습니다. 도영이 나간 후 은희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전과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그의 첫 마디는 오늘도 따뜻한 라떼 드시네요였어요. 처음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몇 달 만에 나누는 진짜 대화였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은희는 평소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카페에 갔습니다. 도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평소 자리가 아닌 카운터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은희 씨. 도영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도영의 눈에 장난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제안이요? 커피 추출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장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은희는 깜짝 놀랐어요. 커피를 직접 만든다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장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도영 씨가 예전에 바리스타셨거든요. 가끔 손님들께 커피 만드는 법 알려드려요. 바리스타셨다고요? 네. 오래전 일이지만요. 도영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은희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평소 그냥 마시기만 했던 커피를 직접 만든다니 신기했거든요. 도영이 카운터로 안내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어요. 먼저 원두를 갈아야 해요. 도영이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카페에 울렸죠. 향이 좋네요. 갓갈은 원두 향이에요. 이게 커피의 시작이죠. 도영이 포터필터에 원두를 담았어요. 그리고 은희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탬핑을 해야 해요. 원두를 꾹 눌러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도영이 은희의 손 위에 손을 얹었어요. 함께 템퍼를 잡고 꾹 눌렀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거든요. 커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힘을 골고루 줘야 해요. 도영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렸어요. 은희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머신에 끼워볼까요? 도영이 포터필터를 머신에 끼웠어요.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에스프레소가 나와요. 제가 해도 돼요? 물론이죠. 은희가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어요. 진한 갈색 액체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와, 정말 나오네요. 멋지죠? 이제 우유를 스팀해서 라떼를 만들어 볼까요? 도영이 스팀 완두를 잡았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유 거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해보세요. 도영이 은희의 손을 잡고 함께 스팀 완드를 움직였어요. 우유가 부글부글 끓으며 거품이 생겼습니다.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은희는 도영의 지도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얀 머리칼 사이에 따뜻한 눈빛이 자신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 같았어요. 이제 라떼 아트를 해볼까요? 라떼 아트요? 어려운 건 아니고 간단한 하트 모양이요. 도영이 우유를 에스프레소에 부었어요. 손목을 살짝 움직이더니 하트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우와, 신기해요. 은희 씨도 해보세요. 새로운 컵에 에스프레소를 뽑고 우유를 준비했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부어봤지만 그냥 섞여버렸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도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물론이죠. 다음 주에 또 해보면 어떨까요? 은희는 기뻤어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만든 라떼를 마셔봤어요. 평소 마시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진하고 향긋했어요. 맛있어요. 직접 만든 커피는 특별하죠. 네. 정말 특별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도영은 인내심이 많았어요. 은희가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다시 알려줬거든요. 커피는 사람과 비슷해요.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돌려줘요. 도영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몇 주가 지나자 은희도 제법 라떼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라떼 아트는 아직 어려웠지만 맛은 괜찮았어요. 많이 늘었네요. 선생님이 좋아서요. 은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영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희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커피를 배우는 것도 좋았지만 도영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그가 내 손 위에 손을 얹고 포터필터를 눌러주었을 때 심장이 뛴 건 커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하얀 머리칼 사이에 따뜻한 눈빛이 나를 부드럽게 감싸왔거든요. 어느 토요일, 도영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커피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무슨 사진이세요? 예전에 일했던 카페예요. 사진 속에는 작지만 아늑한 카페가 보였어요. 커피 빈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여기서 바리스타로 일하셨던 거군요. 네. 15년 동안 일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죠. 도영의 눈에 그리움이 어려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도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도영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암이었어요. 은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었죠. 카페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결국 많이 힘드셨겠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내가 떠난 후 모든 게 의미 없어졌어요. 커피조차 마실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커피를? 아내가 남긴 편지 때문이에요. 도영이 지갑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어요.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린 커피를 마실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제가 없어도 누군가를 위해 커피를 내려주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신 거군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커피 향만 맡아도 아내 생각이 나서 울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이상하게 은희 씨와 커피를 만들 때는 괜찮아요. 아내가 말한 대로 누군가를 위해 커피를 내리는 기분이거든요. 은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비슷하다고요? 남편을 잃었거든요. 1년 반 전에. 이번엔 도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혼자 카페에 오셨던 거군요. 집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처음엔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있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남편분도 커피를 좋아하셨나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차를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교사였을 때 아이들과 커피 향이 나는 과자를 만들어 먹곤 했거든요. 아, 선생님이셨군요. 네.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은퇴한 지 5년 됐죠. 아이들이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커피 향을 맡으면 그때 생각이 나요. 아이들과 함께 웃던 시간들 말이에요.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떠났지만 커피는 그 사람의 손길을 기억한다고 생각해요. 도영의 말이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은희 씨와 커피를 만들 때면 아내가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요. 도영 씨와 함께 있을 때면 남편이 괜찮다, 행복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공감이었죠. 혼자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은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는 처음이에요. 도영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오늘은 커피 대신 차를 마실까요? 도영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사장이 따뜻한 차 2잔을 가져다 줬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은희가 중얼거렸어요. 저도요.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도영이 동감했습니다. 한 달 후,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카페를 감쌌어요.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도영과 은희가 들어서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두 분,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고 하네요. 다음 달부터요. 도영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요? 이 근처에 대형 카페 체인점이 들어온다고 해서 임대료를 확 올렸어요. 사장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장사가 잘 되는 편도 아니고 폐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은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곳이 없어진다고요? 정말 폐업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죠. 2배 임대료를 낼 여력이 없어요. 도영이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요? 은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사장님. 이 카페를 넘겨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진심이세요? 네, 이곳이 없어지면 너무 아쉬워요. 도영이 은희를 바라봤어요. 은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는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저는 카페 운영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영의 눈에 간절함이 보였어요. 임대료가 2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메뉴를 늘리고 운영 시간을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은희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도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은희 씨와 보낸 시간들이 제겐 너무 소중해요. 이곳이 사라지면 그 추억들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아서요. 은희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도 이곳이 특별해요. 하지만 뭐가 걱정되세요? 나이도 있고 경험도 없고 실패하면 어떡해요? 도영이 은희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영영 후회할 것 같아요. 사장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당분간 함께 일하면서 운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네. 이 카페가 문을 닫는 것보다는 두 분이 이어받는 게 훨씬 좋죠. 은희는 고민에 빠졌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하고 싶었지만 두려웠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간 은희는 밤새 고민했어요.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 도영과 함께 일한다는 것,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 은희가 입을 열었어요.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도영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무서우면서도 기대돼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당신이 도와준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장도 기뻐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두 분이라면 이 카페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준비해야 할 게 많겠네요. 은희가 말했어요.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급할 건 없어요. 도영이 든든하게 말했어요.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하냐고 할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누군가와 함께 커피를 내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은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도영도 깊이 공감했어요. 두 사람에게 이 카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은희가 딸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연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카페를 인수하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세연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어요. 내가 다니던 카페를 인수해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혼자요? 아니야. 같이 할 사람이 있어. 누구요? 은희는 잠깐 망설였어요. 카페에서 알게 된 분이야. 그분이 누군데요? 엄마를 얼마나 아신다고. 세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서도영 씨라고 해. 좋은 분이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세연이 강하게 말했어요. 갑자기 모르는 남자와 사업을 한다고요? 모르는 사람 아니야. 몇 달째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몇 달이 뭐가 길어요? 그 사람 진짜 믿을 수 있어요? 은희는 당황했어요. 딸의 반응이 예상보다 격렬했거든요. 세연아, 엄마를 믿어봐. 엄마, 그 나이에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집에서 편히 쉬시면 안 돼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그럼 취미 활동이라도 하시지. 왜 사업을 해요? 게다가 낯선 남자와. 세연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분은 낯선 사람이 아니야. 엄마한테는 그럴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완전 남이에요. 은희는 답답했어요. 한번 만나보면 알 거야. 정말 좋은 분이라고. 싫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세연아,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1년 반밖에 안 됐잖아요. 세연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어요.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와. 그런 게 아니야. 은희가 급하게 해명했어요. 그럼 뭐예요? 사업 파트너요? 그것도 이상해요. 우리는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게 더 위험해요.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연의 말이 은희의 가슴을 찔렀어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너무 순진하세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은 아니야. 어떻게 확신해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건 아니에요? 은희는 화가 났어요. 세연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엄마는 그 사람에 대해 뭘 알고 있어요? 가족은 있어요? 재산은? 정과는? 그런 걸 왜 다 알아야 해? 사업을 같이 한다면서요? 말이 안 돼요. 세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럼 저는 반대해요. 절대 찬성할 수 없어요. 너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어. 은희의 목소리도 단호해졌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해. 사기당해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세연이 쏘아붙였어요. 세연아,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엄마가 더 심해요. 아빠 생각은 안 나세요? 그 말에 은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빠가 보시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아빠라면 이해해줬을 거야. 절대 아니에요. 아빠는 엄마가 이런 식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아빠 마음을 어떻게 알아? 엄마보다는 잘 알아요.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세연아, 엄마도 살 권리가 있어.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무도 살지 말라고 안 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해? 집에서 혼자 늙어가기만 하면 돼?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난 이 방법이 좋아.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인정 안 해요. 세연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은희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의 걱정이 이해되면서도 내 삶에 왜 허락이 필요할까? 억울했습니다. 몇 시간 후 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이 심하게 반대해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이해는 되지만 섭섭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럴까요? 분명히요. 은희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바뀔 거예요. 도영의 위로에 은희는 조금 힘을 얻었어요. 그래도 계속 하실 거죠? 네, 딸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딸의 걱정이 이해되면서도 내 삶에 왜 허락이 필요할까 억울했거든요. 카페 인수 준비가 한창일 때였어요. 도영과 은희는 기존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랍이 열리지 않네요. 은희가 카운터 아래 서랍을 당기며 말했어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도영이 힘을 주어 당기자 서랍이 갑자기 빠져나왔어요. 안에서 여러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은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오래된 영수증, 볼펜, 그리고 이게 뭐죠? 도영의 손에 작은 가죽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도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요? 이거 제 글씨예요. 은희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 글씨라고요? 네. 분명히 제 필체인데 기억이 안 나요. 도영이 페이지를 넘기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언제 이런 걸 썼을까? 은희가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커피 레시피들이 보였습니다. 원두, 배합 비율, 추출 시간, 정말 세세하게 적혀 있네요. 그런데 노트 중간쯤에서 이상한 페이지가 나왔어요. 이건 레시피가 아니네요. 은희가 의아해했어요. 그 페이지에는 누군가에게 쓴 편지 같은 글이 있었거든요.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언젠가는. 도영이 읽다가 멈췄어요. 기억나세요? 아니요. 전혀.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아내분께 쓴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내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었는데. 은희는 도영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괜찮으세요? 사실 아내가 돌아가기 전에 제가 기억을 잃은 적이 있어요. 기억을요?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크지 않은 사고였는데 뇌진탕으로 며칠간 기억이 흐릿했어요. 은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일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아내 병이 심해지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영이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다른 페이지에도 비슷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찾게 되면 이 레시피들을 누군가와 이상해요. 마치 미래의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남긴 것 같아요. 은희가 말했어요.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도영이 머리를 짚었어요. 혹시 병원 기록이라도 다 확인해 봤어요. 의사들은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때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은희야, 미안해. 약속했던 여행도 못 가고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어요. 은희라고 써 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전 그때 당신을 모르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처음 만난 게 카페에서였는데 도영도 혼란스러워했어요. 혹시 우리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거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처음 만난 게 맞아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하지만 이 노트를 보니. 도영이 말끝을 흐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따뜻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일단 이 노트는 보관해둬요. 은희가 말했어요. 혹시 나중에 뭔가 기억나실지도 모르니까. 네, 그래야겠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그의 글씨를 보고 왜 마음이 흔들렸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운명이었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기억 때문인지 알 수 없어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노트 발견 이후 며칠간 은희와 도영은 어색한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에 대한 의심과 혼란 때문에 카페 준비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희가 결심을 하고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연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엄마, 아직도 그 일 하려고 해요? 세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은희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해. 갑자기 왜요? 카페 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놓고 싶어서. 세연이 놀랐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파트랑 예금은 모두 너 명의로 정리할 거야. 나는 카페 지분만 가질게. 엄마, 그리고 도영 씨와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은희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각자 집에서 살면서 카페만 함께 운영하기로 했어. 세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해요? 너를 안심시켜주고 싶어서. 그리고 나도 급하지 않거든.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세연아, 엄마도 조심스러워. 하지만 혼자 늙어가는 건 더 무서워. 은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어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세연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말 결혼은 안 하실 거예요? 약속할게. 재산도 정말 정리하실 거고요.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할 거야. 세연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럼 한번 만나볼게요. 그분을. 정말. 네,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은희는 안도했어요. 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열린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은희는 도영을 만났어요. 카페에서였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도영 씨,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인가요? 우리 각자 집에서 살면서 카페만 함께 운영해요. 도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요? 딸이 걱정을 많이 해서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니 급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혹시 그 노트 때문인가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것도 있어요. 우리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잖아요. 은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 도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저도 서두르고 싶지 않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마음을 나눈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카페는 계속 함께 하는 거죠? 물론이죠. 한 달 후. 카페가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도영의 정성스러운 커피와 은희의 따뜻한 응대가 어우러져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세연도 부산에서 올라와 카페를 구경했어요. 엄마,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치? 도영 씨가 커피를 정말 잘 내려. 세연은 도영을 관찰했어요. 조용하고 정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연 씨죠? 어머니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도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세연도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네. 도영이 정성스럽게 라떼를 만들어줬어요. 세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세연은 엄마와 도영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서로를 배려하며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쁘지 않네. 세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자 은희와 도영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일 또 봐요. 네. 내일 봐요. 서로 인사하며 헤어지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은희는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내일 또 만날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매일 아침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한 커피를 내렸어요. 은희는 도영이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도영은 은희가 좋아하는 라떼를 말이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당신도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은희가 원한 사랑이었거든요. 노트의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인연의 한유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